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경주로 저 전입 신고해야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때요? 저기, 친구들도 왔네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손 한번. 이야. 자, 야, 자랑스럽다. 네, 내리고요. 이 친구는 표정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막 신나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 끌려온 애들도 있어요. 엄마가 지금 가야 되는데, 너를 봐줄 데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끌려온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모자 들고 온 데도 있네요, 모자. 와, 저도 이제 부끄러워서 잘 못 쓰는 모자를. 네, 이렇게 또 들고 이렇게 오셨고, 경주 말고 또 타 지역에서도 저 보신 분 혹시 있나요? 와, 원정을, 부산까지 오셨나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왔어요? 앞으로 경주에서 더 많이 열어주십시오. 그냥 경주에서. 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숙소에서 첨성대에 되게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첨성대까지 이렇게 뛰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뛰어오고 씻고 또 이제 강의를 이렇게 와서 여기 현장에 계신 담당자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많이 와주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불러주시면 제가 집이 김해거든요. 김해에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뵐 겸 한번 이제 해마다 내려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번에 경주에 내려왔는데 김해 안 가고 올라갑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강연이란 생각보다는 이제 한 분 한 분 뵙고 이 내적 친밀감을 좀 키우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왔고, 우리 친구들은 끝날 때 혹시 책 가져왔어요? 책 가져오면 쌤이 이렇게 이거 갖고 왔구나. 네, 알았어.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아이들이 뭐 제 거 강의든 뭐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교든 학원이든 이렇게 좀 성적도 잘 나오는 걸 부모님이 지켜보면서 되는구나. 그래서 애도 되고 부모님도 마음이 편안한 그런 걸 이제 추구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영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경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서 저는 늘 약간 고향과 같은 애틋함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뭐 대략 있고, 네, 넘어갈게요. 저 어릴 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친구들 어릴 때 홍콩쌤이 이랬습니다. 네, 아주 요즘에 말로 이제 우량아라고 했는데 자연분만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한 3.7kg.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애들이 지금 표정이 뭐 아들이 왜 있는 거야 이렇게. 예, 첫째 아들이 지금 올해 6학년이거든요. 왜요? 이 얼굴이 안 됩니까? 네. 둘째가 4학년. 둘째도 이제 아들. 네, 아들. 근데 첫째 아들도 저희 와이프 자연분만 했는데 한 3.7kg 정도. 예, 저는 몰랐죠. 왜 제가 머리끄댕이 잡히는지 몰랐는데, 여튼 저를 좀 닮아서 이랬던 것 같고, 저 어릴 때 저는 김해시 이제 삼계동 감분 불악이라는 데서 저는 이제 자랐고, 보세요, 대회 보세요. 요즘 듣도 보도 못한 대회죠. 우리 집 자랑 대회 이런 거. 여기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 저런 대회 봤어요? 우리 집 자랑 대회. 떨어졌어.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네, 떨어졌어. 네. 하고 초등학교 때 뭐 요즘은 엄마표 영어도 있고 사실은 집에서 틀어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힘들죠. 뭘 얼마나 해줘야 되는지, 남들은 또 뭘 하는지 이 비교의 어떤 기준이 생기니까 힘든데,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성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영어를 1도 안 시켰습니다. 그냥 그때 분위기였어요. 김해였고 딱히 뭐 학원도 저희 동네 시골에 없었고,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저는 피아노 학원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준서가 니랑 준영이랑 셋이 가면 DC 해준다더라, DC 해서 엔젤 피아노라는 데를 딱 셋이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30 초반에 피아노를 시작을 했고, 저희 어머님이 피아노를 치는 거 보고 저는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됐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더. 그래서 피아노를 접었어요. 못 따라가는구나. 나도 좀 잘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장점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제가 포기해도 40대 50대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또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배웠던 거는 엄마표 영어가 아니라 그냥 엄마였어요.
꾸준히 옆에 있어주는 사랑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저는 초3 때 피아노 학원을 시작해서 5학년 때 포기를 합니다. 도망가요. 명곡집 치다가 그냥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연주를 해서 지금도 혼자서 그냥 간단한 소나타 정도는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살아가는데 그 피아노가 제 영어 공부라든지 제 저작에도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엄마의 그때 성견지명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올해 70이 되셨거든요. 70이 되셨지만 대단한 김여사신 것 같아요. 피아노 결국은 재즈 강사까지 하셨어요. 재즈 피아노 끈기 하나는, 그래서 엄마의 사랑과 저는 일관된 모습에 그냥 저는 거저 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전 암울했습니다. 사실 여기 온 친구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평균 이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강의는 왔지만 아마 이제 걱정 어린 표정이 맞는데, 홍공쌤, 저 본명이 허준석이거든요. 홍공쌤의 어린 시절보다 우리 아이가 훨씬 낫다. 그리고 믿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진짜 다 잘 될 거예요. 초6 때입니다. 키 134cm에 34kg.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죠. 네, 보세요. 표정 어때요? 초6이 팔 마른 거 보세요. 심지어 이거 차도 저 남의 차 앞에서 찍었습니다. 웃어? 초등 좀 취향적이게 했네요, 그죠? 앞으로도 남의 차 앞에서 많이 찍어야겠다 이렇게. 졸업했어요. 중학교 갔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저는 김해에 있는 김해중학교, 김중, 남중이라 불렀어요. 남학생들만 다녔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아시죠? 두발.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저랑 이제 비슷한 세대 때나, 지금 보니까 친구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다녔습니다. 깎고 저 위에는 여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남중은 저 바닥에 있는데 여중은 항상 오르막길에 있는 거야. 여중 애들이 맨날 힘들게 오르막길을 다니던 그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 이렇게 보냈고, 중학교 때 어떤 시련이 시작됐냐면 너무 체구가 작다 보니까 돈을 뺏기고 맞고, 못된 놈들 있잖아요. 과학 시간 탁 실험 시작하기 전에 턱을 한 대 팍 때리고 도망갑니다. 울어요, 막 펑펑. 운다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안경 막 뽀개고, 책 빌려가서 찍고. 그래서 중학교 때 사실 엄마한테도 몇 번 말했지만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은 그게 있었겠어요. 그냥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요 정도였죠. 요 정도였죠. 그래서 중학교 때 너무 힘들었고, 빨리 졸업을 해서 김해에 그 당시 인문계가 하나 있었어요. 김해고등학교. 김해가 이제 한참 비평준화했다가 이제 원래 도가 많이 그랬거든요. 도 단위의 시라든지 이런 곳이 아직도 이렇게 비평준 많이 남아 있고, 경주도 그런, 맞죠, 그죠?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가 먼저 이렇게 평준화 운동을 많이 했고, 김해도 이제 결국은 평준화 움직임으로 가는데 여기는 비평이 남아 있죠. 어떤 딱 구조인지 전 정확하게 알아요. 경상도 사투리하면 애살은 없고 인프라는 안 따라주는, 딱 그 지점에 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어머님들은 굉장히 더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있을 건데, 뭔가 여건이 지금 뭔가 안 되니까 답답하다. 이거 뭐 대구로 점프를 떼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걸 저는 지방 출신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참 다행인 거는 지금은 인터넷 강의든 뭐든 그때보다는 인프라가 좋아졌어요. 단 오락거리도 너무 많아졌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니까 부모가 이제는 가이드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튼 중학교 암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셔틀 당하고 혼나고, 그런 생활들을 계속 보냈죠. 이게 표정이 좋죠? 졸업날이거든요. 졸업날. 그리고는 김해고등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왜냐 인문계가 김해에 하나 있었거든요. 김해고 하나. 여기 반에 한 5등 안에 못 되면 못 갑니다. 근데 여기를 못 가면 저는 또 괴롭힌 애들이랑 같이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계속 괴롭힘을 받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격이 너무 온순하고 되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더 그게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했죠.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도 초등학생들 중에서 너 왜 공부하니를 물어보면
애들이 한 3가지 이유를 적으라고 하면 한 가지로 효도하려고. 사실은 그게 옳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효도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애들은. 네, 그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더 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공부 엔진을 키려고 하면 이 뭔가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초등 때 경험하고 탐색을 한 것 같고, 중학교 때 자기 주도를 서서히 해보고, 고등 때 그거를 완전히 양과 질로 폭발을 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성인 사회를 살아가고 애가 이제 먹고 살면 그때 부모님들은 이자 뿌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취업만 간당간당하게 하면 직장에서 또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부모님은 평생 아이한테 독립이란 걸 하지 못하고 본인의 노후의 어떤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중간이 나온 거예요. 너무 좌절스럽고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죄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나는 시험 치면 이렇게 연고대 성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소설처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게 3학년 때입니다. 3학년 때 애가 표정이 되게 그냥 순하잖아요. 교복도 어때요? 미생의 그 장그래 씨가 아빠 양복을 입은 것처럼 크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거 1학년 때 맞출 때 애가 더 클 줄 알았나 봐요. 겁나 크게, 야, 니 큰다 하고 입혔는데 너무 담요만한 걸 해준 거야. 고3이 돼도 여전히 이렇게. 하루는 이제 길을 이제 김해 시내 동상동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달동네 쪽에 살았던 거야. 저희 집이 잘 안 풀렸어요.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뒤에서 트럭 기사 아저씨가 빵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섰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목소리 들렸어요. 야, 꼬마야, 여기 땡땡 슈퍼 어딨냐? 라고 고3짜리한테 꼬마라고 물었어요. 어때요? 듣는 꼬마 빡쳤어요. 화가 났어. 듣는 꼬마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그때 막 4, 50km 나가고 하니까, 그쵸, 꼬마 소리 들으면 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순간 막 여기 이렇게까지 확 이렇게 장전해서 돌아서면서 욕을 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아저씨가 꼬마야, 땡땡 슈퍼 어디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화가 나니까 친절하게 슈퍼 저기 있습니다 하고 돌아서면서 열이 받는다. 그 정도의 자아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 있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 대반전을 합니다. 고1 때 잘 못했는데 담임쌤이 생각나요. 저 아직도 박세정 쌤이라고 남자쌤 계셨는데 저보다 더 했어요. 더 마르고 더 큰 양복 같은 거를 입고, 그렇죠. 성장기 멈췄는데, 그죠. 그분은 더, 특히 또 옛날에 또 양복도 어깨빵 큰 거 아시죠? 김한선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쌤이 이제 한문 쌤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과도 이제 국영수도 아니잖아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좀 끝발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쌤이 맨날 저를 한 번씩 부르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했다고 교무실에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교사용 참고서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되게 어려운 책들이었지만 딱 한마디를 해준 거야. 우리 준석이 너무 잘하고 있어. 준석이는 잘할 거야. 이 두 마디를 듣는데 눈물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뭐 16, 17살짜리 소년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학군지가 아니라서 우리 아이가 뭐 보낼 학원이 없다, 학교에 담임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애도, 저도 공교육에 오랫동안 몸 담았지만 담임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맞아요. 너무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배려하지 못할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또 괜찮은 쌤이 가끔씩 또 나타나요. 그죠? 그 한 번의 힘이 아이한테 엄청난 응원이 됩니다. 그 해는 정말 진짜 별똥별이 떨어진 해인 거거든요. 저도 그때인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 딱 그 선생님 기억이 남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공부했고 2학년이 돼서 헤어졌잖아요. 그 쌤은 다른 학년에 가고, 근데도 교무실에 쭈뼛쭈뼛 가는 거예요. 하면 아유 우리 준석이 하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던 귤 같은 거라도 하나 주시고, 그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갈비 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또 다시 만나게 돼서. 여튼 요는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줄 것은 일관성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야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 그게 사랑이라고 믿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왜? 널 위한 거니까. 맞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애가 뭐 비싼 장난감을 사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닌 건 아시죠, 그죠? 네, 관계가 일단은 되지 않으면 세상 그 모든 것도 필요 없다. 왜 여기 온 친구들 중에서 홍콩 강의를 좋아하느냐 라고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홍콩생 강의를 애들이 쉽게 이해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깔깔대고 웃는다, 이게 많아요. 인강인데. 왜냐면 저는 애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인강 할 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 던지고 기다려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어봤어요? 하고는 기다린 다음에 인강인데 호흡을 줘요. 이게 어른들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즉 아이들한테 빡빡하게 뭔가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숨 쉴 구멍을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아이들은 사랑이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홍콩 강의를 듣는 애들도 편안하게 느끼지만 쉽게 문제를 푸는 것은 그런 편안한 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같습니다. 애 눈빛 보세요. 눈이 완전 맛이 같습니다. 이거 응답하라 완전 그때 시절인데요. 네, 저는 이제 2000년 전에 대학을 간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친숙합니다. 94, 95, 96, 97 뭐 이렇게들 누나, 언니, 오빠들. 네, 징하게 공부 안 하더라고. 맨날 낮에 막걸리 먹고 있고 이런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착실하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대학 가가지고 이제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해가지고 저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있었는데 밥을 세 끼를 2년 동안 다 주는 기숙사예요. 완전 땡큐잖아요. 근데도 2년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사춘기에 이때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남중 남고 나왔잖아요. 대학 가서 여학생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을 처음 만났다고 하니까 생각하시기에 와 여학생 지나가면 뭐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교원대 나왔거든요. 한국교원대 연교과 나왔는데 7대 3입니다. 여학생 7, 남학생 3. 이제 1교시 수업이에요. 그럼 이제 딱 캠퍼스를 걸어가다가 여학생들 군단들이 막 와 뛰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덧 제 주위에 다 여학생이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수업을 안 갔어요. 심각하죠.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기숙사로 가는 거예요. 컴퓨터를 켠다. 네, 스타크래프트를 하자. 이렇게 정당화를 시키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2번밖에 안 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내가 왜 여길 와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밤마다 막 울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본인의 아이들이 커서 20살, 21살 때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부모님도 어떤 생각 드세요? 걔가 커서 어떻게 될까 좀 걱정 많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효자였어요. 집에 전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소식을 알리질 않았어요. 단 엄마는 애가 쉬니까 아침마다 전화가 왔어요. 준스가. 그러니까 난 엄마가 너무 지금도 뭐 고맙고 미안한 거죠. 지금은 제가 너무 잘해주죠. 근데 그때는 밥 먹으러 아침에 제발 좀 먹고 또 쪼목쪼목 반찬 먹고 국도 좀 먹고 물도 좀 낮게 먹어라 하면 제가 얼마나 그게 짜증이 나는지 나중에 한 달 동안 30분 전화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짜증이 나서 엄마 아침 전화했으니까 내 아침 안 먹는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대못을 박았죠. 와 또 전화 오더라고 그래도. 그래서 대학 때 이제 지읒 리을은 다 떨었습니다. 지읒 리을을 싹 다 떨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네. 싹 다 떨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저 몸이 되게 약했었어요. 입대할 때 46kg였습니다. 왜 부러워요? 부러워요? 표정이 안돼 뭐 지금 우리 신진대사랑 20대 신진대사는 사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쓰이는 게. 그럼에도 많이 말랐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사범대였고 그 당시에 군대를 갔다 오면 임용 시험을 볼 때 군가산점 3점이 있었습니다. 교육학이 하나가 막 0.2점 이럴 때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열몇 문제를 맞고 들어가는 거고 뭐 여학생들은 갈 수도 없는 군대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애국도 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점수도 받자
이런 생각으로 입대했죠. 그리고 입대하고 알게 됐어요. 2kg만 더 뺐으면 면제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입대하고 다 알았습니다. 거기서 한번 좀 충격을 받고 아니야 나라 지켜야지 하고는 한 달째 또 한 번 쇼킹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신문이 있거든요. 국방일보라고. 딱 봤는데 일면에 군가산점 전격 폐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뭐 평등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감소도 아니고 3점에서 2점인 1점도 아니고 그냥 0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와 하면서 이렇게 진짜 뭐 그날 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때요? 인생이 평탄하지 않죠, 그죠? 그렇다고 뭐 저희 집이 금수저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 수저만 있다. 그리고 IMF 세대죠. 저희 아버지는 40대부터 실직을 계속했었어요. 저희 어머니 피아노 대리점 뛰고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제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꼭 한번 보내달라고 합니다. 안 된대요. 돈이 없다고. 제가 한 번만 보내달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딱 저를 이제 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푸세식 화장실 썼거든요. 집에 따로 떨어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쪽 화장실 쪽으로 저를 불러오더니 준수가 믿을 건 아니고 그 말은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믿을 건 아니고 내가 저 혹시나 해서 저 점을 봐봤는데 그 점집 이야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엄마 뭐 점 뭐 했더니 나 뭐 믿을 건 아니고 뭐 영화도 하는데 갔는데 그 점을 보니까 네가 저기 뭐 역마살이 끼다더라. 근데 지금은 아니래. 네 지금 나가면 죽는데. 웃으면서 아들의 꿈을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죠. 충격받았어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착실하게 그냥 공부만 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영어 조금 좋아한다 정도였지 뭔가 많은 경험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이번에 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결혼할 때 돈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캐나다 딱 5개월 정도 갔다 올 테니까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걸 알바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 결혼할 때 뭐 돈 안 받는다고. 오케이. 그 뒤로 이제 한참 지나서 결혼할 때 제가 모아서 그냥 결혼했습니다. 실제로. 네, 약속을 지켰죠. 네, 그래서 캐나다를 이제 갔다 오고 귀국했습니다. 접니다. 보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그 안경 아시죠? 그죠? 약간 쉐이드 넣어가지고 무태에 과에 보면 그런 그 동생이나 오빠들 꼭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또 얼마나 애가 멍청한지 도수도 안 넣었어요. 입을 멋부리려고. 그래서 안 보여. 깜깜한데 안 보여. 강의실 들어가면 교수님께서 그때는 OHP로 막 했거든요. 이렇게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머리도 나쁜데 저 머리에 좋지 않거든요. IQ 한 100 조금 넘어요. 공부 머리도 딱히 그냥 끈기 하나인데 얼마 안 보였겠어요. 근데 대학 때부터 저는 좋아하는 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영어를 읽을 때 발음이 좋다는 소리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요즘 애들은 오디오가 좋으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하면 저희 때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요. 그거 하나만 마음을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다 임용고시 공부를 할 때 혼자 이렇게 여기 교포들입니다. 교포들 통역 알바 다닌 거예요. 물론 이제 임용 공부 좀 하다가 어플라이를 해서 그쪽 담당자 그러더라고요. 그 담당자 공무원께서 학생 근데 4학년 아닌가? 네. 다 임용 공부를 하는데 4학년 지원한 사람 학생밖에 없는데 괜찮아? 내가 괜찮습니다. 하고는 이 알바를 했죠. 108명이 왔어요. 그 연수 받으러 원어민들이 전국에서 108명이 오고 통역 알바가 3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줄을 서다 보니까 저한테 애들이 첫날에 말을 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저한테 말을 걸다 보니까 2주 동안 108명이 저한테만 옵니다. 질문이 똑같아요. 첫날 식당이 어디예요? 108명이. 둘째 날 뭐 과제가 있나 봐요. 컴퓨터실이 어디예요? 음료 반입 되나요? 셋째 날 학생회관이 어디 있나요? 애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몇백 번씩 대답을 2주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깨친 거예요. 이게 말을 관계 속에서 계속 말을 하면 트이는구나. 그리고는 얘들이 2주 지나고 다 전국 각각으로 흩어집니다. 경북, 성주 뭐 이렇게 굉장히 골짜기로 다 가요. 한 명은 요중에 한 명 이 사람이었나 하여튼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Hey June. 그래서 내가 what's up?
그러니까 걔 물어보더라고요. You know where 봉화? 저한테 묻더라고요. Where's 봉화? 묻더라고요. 그래서 봉화 big city? 내가 봉화? You know BYC? 봉화 아시죠, 그죠? 그땐 더 했어요. 제가 한마디 해줬죠. I'm sorry, no electricity. 그래서 그 친구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주말마다 얘들을 서울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만났어요. 그리고는 1년, 2년, 3년, 4년. 끈기, 저 연만 때 배운 게 끈기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7년을 얘들을 만나요. 1년째 때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말이 빨라요. 교포들이니까 지네끼리 있으면 얼마나 빠르게 하겠어요. 외국인이 있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Hey, June, what up? Did I tell you, man?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싶으면 써보라고 그러면 Hey, June, what's up? Didn't I tell you, man?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Did I tell you, m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죠 처음에. 1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2년째 걔들이 농담하는데 제가 말을 꺼낸 거예요. 애들이 깜짝 놀랐어. 왜 말할 줄 아네? 3년째부터는 더 길게 됐죠. 계속 끈기,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문장 속에서, 맥락 속에서 공부하는 게 영어 공부의 사실은 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단어 하나 뜻 쓰고 시험 치고 맥락이 다 파괴돼 있죠. 근데 부모님 세대 다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 불안해요. 그리고 플러스 아직도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보죠. 그 두 개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죠. 여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그 사이에 많은 용기가 생겨가지고 EBS 강사도 지원해서 되고 이제 유튜브도 되게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구글에서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구글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더 큰 교육을 해야겠다고 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어때요? 지금까지 쭉 상황을 보니까 저는 지금 여기 때까지 영어가 없죠, 그죠? 영어가 없고 중학 때 우리 기억나시죠? 5차 교육과정. 출판사 그 책 기억날 거예요. Hi Jane, how are you? 그거 생각날 거야. 요즘 애들은 다 이때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가 위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평가 위주로. 왜냐하면 평가 때문에 불안하니까 불안함을 제가 좀 해소를 해줘야겠죠, 그죠? 초등 때는 수행이고요. 딱히 이게 뭐 엄청 이게 점수가 세분화돼서 나오진 않습니다. 수행으로 돼 있고 중학 가면 여기서 지필이 추가되고 고등 가면 외부 평가죠. 수능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수능이 어떤 친구들은 필요 없어요. 저는 수능 안 들어가는 수시로 갈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닙니다. 엄마, 저는 수능으로 정시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파이터 들어봤죠? 정시 파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시 파이터들은 처음부터 정시 파이터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네, 어쩔 수 없이 집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거 알아요? 뭐 고등학교가 5년제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고등에 가면 이런 시험이 또 하나 늘게 되는 거죠. 습득이 좋죠. 근데 습득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라든지 평가에서는 학습적인 것이 좀 더 점수를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학습 전문가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이제 EBS도 수능 라인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학습 전문가죠. 근데 제가 개인으로서 영어를 깨친 거는 학습도 있지만 친구들을 만나면서 습한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 습득과 학습을 이제 둘 다 제가 이렇게 경험한 쪽으로 봤을 때 애들 여기 온 친구들은 사실은 습득을 어릴 때 활용하면 되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 학습으로 이제 갈아타는 시점을 굉장히 빨리 가져가고 싶어요. 대구 수성구 이런 데 강의 가도 이 시점을 학습을 넣는 시점을 초1, 2 이렇게 잡아요. 그때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문법책 추천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소리인 것 같지만 사실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생각하고 이제 교육에 대한 여건이 거의 뭐 강남이랑 맞짱 뜰 정도거든요.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학습을 너무 일찍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애들이 뭔가 좋아하고 재밌고 이런 것 속에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맥락 속에서 하지 못해요. 학습은 보통 이게 끊어져서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오늘 투부정사 배운다고 가면 오늘 투부정사 쭉 배우고 관련 문제 풀잖아요. 그럼 잘 풀지. 투부정사 배우고 투부정사 평가를 하니까 잘 풀 수밖에 없죠. 근데 며칠 지나서 오늘 배운 거랑 투부정사 섞어서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투부정사에서 털리죠. 그럼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 기초가 부족하구나. 학원에서도 애가 기초가 부족합니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평가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평가 전문가로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습을 너무 일찍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등 때 최대한 영상이든 원서든 아니면 기회가 되면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1순위로 넣고, 물론 이제 엄마의 사이가 좋다는 전제하에 넣고, 그러면서 어떻게 조금씩 천천히 애가 학습력이 크는 게 보이면 학습적인 걸 조금 집어넣어서 조금 해볼까 정도의 스탠스가 좋지, 이걸 학습을 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이게 안달이 나 있으면 지는 게임이에요. 영어는 제가 강남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강의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진짜 잘 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강의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애가 영어를 안 한 지 몇 년 됐다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나운서 분들 뭐 이런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취학 전 같은 경우에는 흥미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애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나 책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거든. 사실 잘못된 거죠. 우리 애가 좋아하는 쪽에 관련된 거는 우리 엄마만 알잖아요. 애가 기차에 꽂혀 있어. 그 관련된 영상이나 책을 보여주면 애는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 활자나 음성이 그냥 영어로 돼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든지 아니면 이해가 쉽든지 둘 중에 한 개는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희 집 애가 어제부터 화상영어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내려왔지, 경주로. 첫날인데 와이프가 완전 긴장을 한 거예요. 오빠, 나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애 옆에서 내가 어떻게 감독을 하냐. 그래서 내가 괜찮아, 앉아있어봐. 네. 근데 나중에 문자 오더라고. 너무 재밌다. 애가 지금 저희 첫째가 완전 느린 스타일이고 저처럼, 둘째가 완전 슈퍼 토끼거든요. 나 세상에서 제일 잘하지 대헷 이런 애거든요. 근데 결과는 반대였던 거예요. 첫째는 오히려 진득하게 듣고 대답을 조금씩 하는데, 둘째는 애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애가 멘탈이 깨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보고, 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예상했던 대로다. 오히려 빨리 가는 애가 뭔가 딱 막혔을 때, 나 분명히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확 무너져요. 그래서 요런 이제 학습적인 거 빨리 넣기보다는 애가 좋아하는 범위 안에서 유튜브의 영상 중에서 영어로 된 거라든지 아니면 그림책에 있는 것들을 노출을 많이 해주면 되고, 엄마가 많이 읽어줘도 돼요. 엄마 발음 따라는 가지만 요즘 원어민 발음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해주면 애가 어바웃을 잡아갑니다. 100% 엄마가 읽어주지는 마세요. 그럼 발음 망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로서 뭐 저녁에 그림책 읽어주면 이건 괜찮아요. 근데 중간중간 음원은 꼭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적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있어야 된다. 이제 초등 때 흥미를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저희 집 애들 영어 학원 당연히 안 다니죠. 근데 ELT 교재로만 제가 그냥 시키는데 딱 하나예요. 영어가 되게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구멍이 있으면 제가 그냥 그 정도만 시켜요. 길게 가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중학교 가면 한번 다 자빠지고 고등학교 가서 에블바디 다 자빠져요. 그리고 막 그때서 급하니까 비싼 돈 내고 막 학원 막 40, 50 한 달에 내고 다 다녀요. 하는 거 다 뭔지 뻔해요. 기출 풀고 그냥 문제 풀이하고 리딩 스킬 가르쳐요. 너무 뻔한데 돈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어차피 그럴 거 애가 좋아하는 만 가지고 천천히 가면서, 대신에 그건 있죠.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제 6학년쯤 되니까 이제 단어 같은 거 스펠링도 제가 체크를 시켜요. 이제 애가 납득을 해요. 주변에서도 애들 하고 있는 게 있고 지가 제일 막 버스란 거 알거든요. 그래서 체크하고 조금씩 시험을 제가 보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시작이 되고, 파닉스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하지 않고 통과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거는 파닉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사이트, 무료 사이트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이제 파닉스 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무한 반복을 해줘도 엄마만 불안할 뿐
애들은 그 포지셔닝을 아주 잘 잡아요. 아주 잘 잡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 그런 거 많이 들려주고 애가 좀 안다 싶으면 집에다가 그냥 붙여주면 돼요. 아니면 워드 카드 같은 거 구글에 엄청 많거든요. 다 오리든지 사든지 붙여주면 애가 그동안 많이 들은 통박 있죠. 그럼 애가 CAT를 못 쓸 수 있어요. cat을. 하지만 CAT가 C에 있으면 cat이라고 읽어요. 근데 서브라고 하면 CAT를 못 써. 왜냐면 애들은 C라는 거는 일단 인지를 해요. AT는 뭉개서 들어와요. 눈으로 뭉개져서 들어와요. 약간 상형 문자처럼. 근데 그걸 보고 대략 cat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부모님은 뭘 바라고 있어요? CAT를 써보라고 그래요. 학습관. 애들은 처음엔 C를 인식하고 AT는 뭉개져서 들어오거든요. 나중에는 A가 뭉개지고 C하고 T는 들어와요. 맨 마지막에 CAT를 구분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단계가 우리의 첫째는 지금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뭐 딱히 부담 없잖아요. 학원도 별로 안 가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학습을 너무 일찍 시키면 영어만 학습시켰겠어요? 그 부모님이? 수학도 시키고 뭐 시키고 애가 스케줄이 빡빡해. 더 이상 들어갈 룸이 없어요. 그러면 공간이 없는데 애가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지. 생각 없이 하는 공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예요.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요즘 사회에서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걸 원하지. 그래서 파닉스 그런 식으로 하고, 저 교과서라는 것은 구멍을 이제 체크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을 애가 수행 평가를 보고 왔는데 빵꾸난 건 없는지. 저는 이제 주간 계획서 정도는 보거든요. 이번 주에 영어 뭐 하네? 하면 저희 첫째가 현서예요. 현서. 저희 이름 발음이 좀 어려워서 허현서요. 허현서. 현서야 별명은 다랑어입니다. 다랑어. 참치랑 다랑어를 좋아해서 다랑어 이러면 애가 팍팍팍 이렇게 와. 너무 귀여워. 하면 이거 수행평가 있는데 이게 상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How much is it? 하면 애가 It's 2,001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빠가 상점 주인 해줄까요? 하면 애가 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발음은 관계없어요.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해주고 애가 대답하면 잘했어. 끝. 그리고는 매우 잘함 떠서 오면 그 정도만 하면 초등 때 매우 잘함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애한테는 영어라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는 이 파란 선을 넘어야 영어를 이제 뗀다고 생각하면 이 선을 못 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관사도 정복해야 되고 투부정사 넘어야 되고 S 빠진 것도 체크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 근데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어 그냥 꿀인데 좀만 하니까 되네 라는 마음이 초등 때 계속 있어야 돼요. 이 자만심하고 달라요. 자만심하고 어떤 자신감 딱 중간에 와 있어야 돼요. 성공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CAT를 스펠링을 쓰는 것을 어른은 성공이라 하고 아이는 그냥 뭉개진 걸 보고 cat이라고 읽고 고양이네라고 느끼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 딱 현상에 대해서 부모님은 야 너 CAT 이제 쓸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애는 실패 경험이 됩니다. 분명히 성공한 건데. 초등 때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고학년 전까지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애는 나중에 이 선을 굉장히 높은 선이라 생각해요. 다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못 넘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요? 입시 공부하죠. 다시는 이 선을 넘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시로서 점수는 받을 수 있다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안타깝지만.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수행평가 나가는 거 보면서 애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명은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바쁘시죠. 저희 집도 맞벌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언지를 남편이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와이프랑 체크를 하면 그거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교육의 우선순위가 탑3에 안 들어가면 너가 해 내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진짜로. 근데 많은 걸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 때는 일관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관성. 엄마가 실컷 밥상 차리는데 아빠가 뭘 이런 걸 해 오늘은 좀 해 놀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작든 크든 일관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와이프가 뭐라고 이제 한 게 있으면 가서 무조건 지원 사격해 줍니다. 아니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줘요. 진짜 지원 사격을 해줍니다. 3상이 됩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단어가 빠지는 게 없는지 봐야 돼요. 홍콩에서 주장하는 것은 구멍이 생기면 안 된다예요.
네, 엄청 큰 걸 좀 바라진 않아요. 3, 4대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체크했는데 애가 구멍이 있다. 그러면 학원 다니고 원서 보는 게 사실은 지금 뭔가 지금 이거랑 시너지가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단어, 특히 초등 필수 단어 같은 검색하면 나오죠. 요즘은 이제 교재 문제집도 이렇게 좀 잘 나와요, 사실은. 네, 얼마 전에 제 책도 나왔습니다. 네. 쉬운 스쿠크 나왔는데 여튼 800개, 보통 이제 1000개 정도 외래어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애가 좀 원서를 읽거나 교과서 보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단어 같은 거로 너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것 같아 하면 오케이, 그러면 방학 때 한 권 정도 해볼까? 이런 건 오케이라는 거죠. 그런 학습은 괜찮다. 근데 아무 동의 없이 엄마 보니까 너무 구멍이 많던데 이거 해라!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애한테 어쨌든 뭔가 선택의 권한을 주는 게 맞아요. 5, 6학년이 되면 그렇죠? 문장 단위로 나갑니다. 이제 교과서가 쓰는 것도 문장 단위로.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라이팅을 해야 되는구나. 라이팅, 에세이를 막 떠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일단은 아이들이 문장 단위로 쓰는 것은 이 시기 때 문법을 조금 배워놓으면 좋은 게 제가 생각하는 문법하고 초등 문법이랑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초등 문법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시중의 책을 다 조사를 하고 책을 썼잖아요. 초등 문법을 찾아봤는데 중학 문법이에요. 그냥 애들한테 너무 좀 세요, 시작부터. 근데 그래서 제가 사과책이라든지 만든 거 보면 진짜 팔품사로 한 권을 풀어놨거든요. 사실 처음에 출판사에서 반대했어요. 아니 요즘 누가 이렇게 아무리 책 찾아도 이런 게 없다 했더니 저는 제 애를 가르칠 것 같으면 진짜 쉽게 풀어서 한 이거 풀고 나면 몇백 개 정도 성공했던 경험을 갖고 하고 싶다 했더니 사장님이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시장의 판단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가 이제 그런 문법을 하다 보면 결국 장점은 이제 어순을 알게 돼요. 문법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어순이라고 단연 말하고 싶어요. 팔품사 중요해요. 근데 품사를 왜 공부하냐면 머리하고 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단어의 종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품사를 배우는 거라서. 그래서 이때는 문장이 나가게 되고 이제 5, 6학년쯤 되면 학교에서도 이제 배우는 지문이라는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학뿐만 아니라 좀 다소 좀 재미가 없는 비문학적인 게 많이 나오죠. 그럼 애도 알아요. 이제 현상이 뭔가 비문학이 많구나. 이때쯤 영어도 비문학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애한테도 너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만 읽는 것은 너한테 이제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아시겠죠? 3, 4때는 단어가 구멍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5, 6때는 문법을 좀 공부하면서 이제 문장을 쉬운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가 스펠링이 그 사이에 빠지는 게 있으니까 그럼 스펠링을 같이 잡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가 읽는 것도 이제는 조금 비문학적인 거 읽어볼 필요 있어. 왜냐하면 세상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해피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세상은 사실 정글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집에서 원서 읽기를 했다고 하면 AR 아시죠, 그죠? 지수 레벨, 리딩 레벨 한 3점에서 5점. 아마 다른 리딩 전문가에 비해서 저 되게 낮게 잡았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목동이나 이런 데 가면 애들 7점, 8점씩 달려요. 저는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걔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거든요. 목동에 후배 강사들 많아요. 짠하대요. 대치동 짠해요. 대치동 중학교 1학년 며칠 전에도 제 후배 거기서 일하는 학원 강사 만나고 왔어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애들은 그냥 한대요. 그냥 거기 애들은 그냥 그게 삶인 거예요. 그냥 캐리어 끌고 와서. 그리고 대치 학원 다니는 애들은 대치 안 산 애들 많은 거 아시죠? 옆에 점프 많이 뛰어요. 왔다가 대치는 뛰었다가 왔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기 전에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외지인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애들 중학교 1학년 때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풀리고 있어요. 다 겁나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네, 안타깝죠. 그래서 리딩을 좀 느려도 전 돼요. 3점에서 5점도 훌륭해요. 이미 중학교 다 커버한 거예요. 다 커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6점, 7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6, 7점 나가서 해리포터 읽는다고 애가 잘하나? 해리포터는 문학인데
문학작품 그 7점짜리 읽혀서 초등 때 물론 애가 좋아해서 읽으면 오케이. 근데 그게 목표가 돼서 한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좀 비틀어줄 필요가 있다. 이 시기 때 좀 골고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큰 그림들인 거예요. 영문법이라는 단어 좀 더 쪼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통 다 쓰러져요. 엄청 불안해요. 영문법이라는 단어. 앞으로 홍콩에서 홍콩 단어 책도 나올 거고, 영문법은 지금 초등과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되냐고 또 묻는 분들 많아서 지금 트레이닝 시리즈 만들고 있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아시죠? 홍콩 이름 단거는 제 유튜브에서 전부 강의 다 그냥 공짜입니다. 전부 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니까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문법이랑 단어. 아마 한국에서 영문법을 초중고를 다 싹 다 분석을 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 그냥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관점. 제 관점이라 하면 제가 이렇게 해왔고 제 아이도 이렇게 시키고 싶은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때 이제 고학년 때 영문법이랑 단어 스트레스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저 때부터 갖고 내려가서 스펠링을 막 시키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말리고 싶네요. 제 주변 친척이라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완전 망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제가 책 쓰려고 카페 같은 데 가서 책 쓰고 있으면 와, 애를 어찌나 그래 잡는지. 처음에는 과외 선생님인가? 과외 선생님이 애를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엄마인가? 엄마와 딸이었어. 왜 딸이라고 생각했냐면 한 번씩 저항을 하더라고. 엄마 친딸은 진짜 한 번씩 대들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아직도 그 말을 했던 게 너무 기억이 나요. 야, 이거 또 틀렸잖아. 야, 주어가 3인칭 다 쓰면 S 붙여야 된다고 몇 번 말했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정신 안 차리니까 자꾸 틀리잖아. 라고 제 문제집을 갖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석에 숨어가지고 와우, 스릴 넘치는데 하면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머니, 그거는 아이가 정신을 안 차려서 틀린 게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직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말할 때 주어가 1인칭, 3인칭 구분하면서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옛날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역사를 거치고 굉장히 뒤에 많이 붙였어요. 그게 다 사라지면서 주어가 3인칭일 때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만 남은 거예요.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 안 차린다 생각하는 거죠. 저 그 어머니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다니까요. 가서 귀에다 대고, 어머님 저 수능 볼 때, 어머니 수능 세대신가요? 수능 보셨죠?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 봤어요? 근데 서울대 왜 못 갔어요? 뭐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차리고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애들은 애들이에요. 개념이 안 잡혔으면 또 틀립니다. 허군다나 이제 우리 말에 없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렇게 영문법에 대해서는 고학년 때는 좀 편하게 책을 읽으면서 경험으로 영문법을 익히기도 하죠. 근데 아까 홍콩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한번 학습으로 정리해주면 그동안 경험했던 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학년 때 하면 아주 연비가 좋습니다. 물론 조금 이르면 한 4학년? 애가 진짜 빠른 애들은 한 3학년도 가능하지만 보통 한 5, 6학년 때 하면 거의 탈이 없고, 저희 집 첫째는 좀 느린 편이니까 올 여름방학 때 시킬 겁니다. 올 여름방학 때. 그래서 학원 안 보내는 거예요. 왜? 만약 학원에 있었으면 레벨도 없어요, 첫째. 둘째는 애가 엄청나게 자존감 타격을 입고 오고, 그리고 셋째, 다른 애들이 얘 못한다 100% 그럴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주변 동네 엄마들이 저희 집 걱정해줘요. 왜냐하면 현수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맨날 저 분리수거하러 나가던데 쓰레빠 신고 저분 뭐 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영어 좀 시켜 자기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돌아올 때마다 막 속상해요. 그럼 내가 그러게 저분도 참 여유가 많나 보다. 남의 걱정하는 거 보니까. 영문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서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우리가 익혔던 학습식은 아니지만 습득으로 익히게 되고, 그거를 고학년 때 한번 정리를 하면 된다. 중학교 가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평가가 있죠, 그죠? 평가들이 있습니다. 영문법 조금 더 오픈해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영문법이에요. 그래도 팔품사는 알아야지, 투부정사 용법 알아야 되지, 동명사 알아야 되지, 가정법 알아야 되지. 특히 이제 투부정사 하면 또 이런 거 떠오르죠? 시험 문제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영법이 다른 것은 이렇게
되게 막 약 올리는 것 같죠, 그죠? 아직도 문제 많이 내요. 제가 전국에 그 내신 출제하는 거 한 번씩 트렌드를 보거든요. 아직 트렌드는 한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술형하고 이런 것들은 2000년대죠. 2000년대하고 90년대가 섞여 있어요, 출제가. 되게 특이한 구조인데 나오긴 나오죠, 아직까지는. 단어도 이렇게 생각 많이 해요. 암기, 반복, 테스트를 해야 된다. 영작 한번 테스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한번 영작을 해보시는데, 자, 대신에 오늘이 며칠이죠? 12번 일어나봐. 농담이에요, 농담. 순간 긴장한 분도 있어요. 갑자기 딱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어땠어요? 정학성 테스트 엄청 했죠. 12일 날에는 학교를 막 결석하고 싶고 막 그랬어요. 10일이면 12번 털리고 22번, 32번 다 털리고, 그죠? 반에 인원이 좀 많을 때는 42번, 50명 넘는 데는 52번까지 털렸죠. 자, 이게 문법 지식이 우리가 1도 없다는 생각으로 영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식이 없어요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뾰로롱. 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잘했어. 글을. 아, 좋아요. 지금 너무 이제 해피해. 공원에서인데 에서까지도 붙이지 맙시다. 에서 너무 어렵잖아. 공원. 경주 발음 좋네요. 네, 지금 파크 나왔습니다. 파크. 만났다. 우리 조금 매트는 너무 똑똑하잖아. 네, 미트 정도로. 오케이. 이게 문법이 없을 때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어만 공부하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법을 익히면 이게 어순이 잡힌다고 했죠. 문법을 어순 익힌다고 하면 또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오형식을 공부해야 돼. 네, 성문, 맨투맨. 물론 저는 좋은 책이었다 생각해요. 그게 없었으면 오늘날의 책은 없었겠죠. 성문영어 기억나시잖아요. 그 저자는 안타깝게도 하늘나라 가셨어요. 20년 됐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수학하면 정석이 있듯이 획을 그었습니다. 추억의 성문이죠, 그죠? 이거를 그림으로 생각하니까 좀 편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을 그리고 싶잖아요. 몸 그려야지. 그렸어. 그러면 앞에 또 다른 사람 그리면 되겠죠? 나 관점에서. 그죠? 마지막에 배경을 채우고 싶어. 배경이 뭐 쓰면 되겠어요? 근데 파크 하면 그냥 공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서니까 at 괜찮아요. 근데 in the park에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공원에서니까 에서란 말이 뒤에 붙죠. 뒤에 붙으니까 후치. 영어는 앞에 붙으니까 전치. 그래서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장소랑 시간 말할 때 써요. 끝. 영어 문법 끝난 거예요. 머리로 출발해서 뻗어나오고 앞에 뭔가 대상이 있고 마지막에 시간 배경 아니면 장소 배경 해주면 끝나요. 단 시간이나 장소 배경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나는 그를 만났다. 공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서란 말은 우리는 뒤에 붙이지만 영어는 앞에 붙는다. 그래서 in이냐 at 이것도 되게 쉬워요. 옛날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어떻게 공부했어요? in 비교적 큰 장소 앞에 쓰며 at 비교적 작은 장소 앞에 쓰며,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해볼게요. 아직도 그런 책 많은데 집에서 하게 되면 at home이에요. 그쵸? 거실에서 하면 in the living room이에요. 거실이 집보다 크구나. 그쵸? in the living room인데 at the airport 공항에서요. 공항부터 집이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at은 그냥 이거예요. 전화해서 너 어디야? 너의 위치는? 했을 때 다트 꼽듯이 점이에요. 나 지금 여기 있어. 지점이에요. 그냥 점이라 생각하면 돼요. 크기는 안 중요해요. in은 경계가 있는 박스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경주에 있으니까 경주란 박스 안에 있으니까 in 경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버스 정류장은 하나의 점이죠. at the bus stop 되겠죠. 크기 관계가 없어요. 끝. 그러면 at은 점인 거 알았죠? in은 뭔가 좀 이렇게 공간 있는 거 알았죠? 시간도 똑같이 되는 거야. 점 어떻게 될까요? 정오에, 즉 12시에란 말은 at noon이 돼요. 정오는 딱 12시 점이니까. 아침 9시도 at 9이 돼요. 아침 9시 딱 점이니까. 그쵸? 근데
아침에 하게 되면 우리 in the morning 하죠. 왠지 알겠죠? 9시부터 12시까지 하나의 박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왜 밤은 at night이 될까요? 시간이 많은데. 맞아. 와. 후차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밤은 이제 길지만 눈을 감았다가 뜨면 점인 거예요. 의식이 끝나니까. 그래서 at night. 끝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at하고 in 쓰는 거 크게 걱정이 없잖아요. 그 두 개만 잡으면 시간과 공간은 보통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라든지 전치사 똑바로 썼는지 더 잡고, 그쵸? 그렇게 디테일을 잡으면 되는데, 우린 처음부터 디테일부터 다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합치려고 하니까 안 합쳐져. 단어 공부도 다 쪼개서 가르치죠. 스쿨 학교, 스쿨 학교, 스쿨 학교. 나중에 스쿨하게 버리면 영작을 못 해요. 안타깝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I 다음에 그러면 몸이 와야 되니까 뭐가 오면 되겠어요? Go.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학교. 마지막에 시계 붙이면 되겠다. 배경에 at 8. 8시니까 점 맞죠? 8시. 시계가 그림에 있다 생각하면 되죠. 쉽죠? 2번 나는 다음에 동작 뭐 하면 될까요? 몸. live. 근데 부모님이랑인데 영어 우리말로는 부모님이 랑이지만 영어로 하면 랑 부모님 되겠죠. 끝에 with my parents. easy. 3번 해볼까요? 나는 다음에 뭐 붙을까요? go. 어디 가요? 그치. to a Chinese class. 마지막에 시간. every Saturday. every not this 이런 거 붙을 때는 안 붙여. 필요가 없어요. 전치사.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큰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예외를 조금씩 배워나가야 돼. 그래야 힘이 있는데 한국 교육은 다 코어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그걸 평가를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날은 되게 잘 보고 오지. 근데 며칠 지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쓸 때 그거를 계속 나타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머리가 나쁜 거 좋은 거 크게 관계가 없어요. 물론 머리가 엄청 좋은 애들은 지가 알아서 구성을 해요. 머릿속으로. 근데 저처럼 저 IQ 간신히 100 넘었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이렇게 복습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 애가 이제 매트가 맞는데 미스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납니다. 네, 화가 많이 나죠. 매트인데 미시라 적고 인더 파크인데 애가 파크라 적었어요. 화가 많이 나요. 네. 근데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전치사도 우리말 개념이랑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말은 뒤에 붙는 이제 뒤에 붙는데 얘는 이제 앞에 붙잖아요. 반대잖아요. 헷갈리죠. 예. 그다음에 과거형 헷갈리잖아요. 그걸 정확성을 하나하나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많이 읽고 많이 이렇게 문법까지 테스트한 다음에 고학년 때 써보면서 너가 한번 채점해봐. 애가 체크를 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정확성 함정, 즉 부모가 정확성 테스트를 해서 탈탈 털면 안 돼요. 아까 말했죠. 그럼 얘가 이 바가 엄청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넘어가고 초등 때는 넘는 신용을 해요. 애가 이렇게. 중고 때 하는 척만 합니다. 장담할게요. 앉아있는 척만 합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공부해라. 말은 맞죠. 근데 애들은 아직 인생까지 생각을 못해요. 어른이 돼 보니까 어때요? 다시 어릴 때 돌아가도 철이들 자신 있어요, 솔직히? 없죠. 지금도 철이 없는데. 지금 마음은 다 지금 젊을 때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영문법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경험 베이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 경험이라고 그래요. 원서나 그림책, 영상을 보면 그 안에서 애가 경험하면서 이때는 to를 쓰는 확률이 있어라고 애가 about을 익히는데 그거를 평가를 하면 당연히 박살나겠죠. 레벨 테스트를 보고 오면. 그럼 부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애가 기초가 없구나. 아니에요. 기초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빠르면 초중 혹은 초고부터 학습을 하면 얘 학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건이 되면. 아니면 인터넷 강의든 아니면 교재로 공부하든 많이 경험한 친구들은 요걸 이제 같이 볼 때 너무 센 것만 처음부터 안 하면 애가 쉽게 해요. 쉽네 하고 뭐 어떤 말을 하냐. 홍콩했던 애들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거 문법 쌤이라 하고
원서 보니까 더 많이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또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험이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부모님만 불안할 뿐. 가령 애가 스펠링도 테스트했는데 틀렸어요. 애가 이렇게 리스펙이 맞는데 애가 이제 C를 뺐어요. 보통은 옛날 우리 단어 시험 보는 관점이 어떻게 얘를 끄죠? 틀렸다. 그럼 뭐라고 해요? 그때 선생님들은 시험 상황에서 너가 한 개라도 틀린 건 틀린 거다. 아는 게 아니다. 라는 굉장히 매몰찬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단어 시험을 보는데 여기 학창 시절 돌아가서 단어 시험을 보는데 짝꿍이 나는 리스펙트로 썼어요. 저 오른쪽 파란색으로 썼어요. 나는. 근데 손바닥 한 대 맞았어. 쌤한테 억울하게. 근데 짝꿍은 보니까 안 적은 거야. 리스펙트 아예 안 적었어. 걔도 똑같이 손바닥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랑 쟤랑 실력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과연? 손바닥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실력이 같나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성 강박을 좀 버리셔야 돼요. 리스펙트로 썼으면 단어도 똑같습니다만 단어도 경험을 하죠. 초, 중이나 고때 이렇게 학습 가볍게 하면 되는데 단어는 사실 이거예요. 짧게 자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문맥 속에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발 문맥을 파괴하지 마세요. 스쿨, 학교 이런 식의 깜지 빽빽이 쓰고 테스트 보는 거는 시험 볼 때만 기억나요. 학창시절 다 기억 안 나요? 시험 직전 막 한 다음에 시험 치면서 선생님이 자 1번 리스펙트 2번 스쿨 하면 어때요? 속으로 욕한다니까요. 빨리 3번 부르라고요. 지금 다 까먹고 있다고 지금. 네, 그리고 시험 끝나면 어때요? 완전 다 털렸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기억 안 나죠? 반절 날라갔죠? 휘발성 메모리라 그래요. 메타인지를 전혀 건들지 못해요. 안타깝죠. 문맥 속에서 이제 문장 속에서 애가 그래서 원서 읽고 수준에 맞는 원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단어도 얼추 많이 알고 그림도 있으니까 애가 유추를 하면서 나가는데 너무 높은 수준으로 주변에 커리큘럼 보고 높은 걸 시키다 보면 애가 단어도 계속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원서 볼 때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단어 뜻을 찾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거 이미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레벨링에서 이미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 제가 다시 질문하거든요. 히스토리를 또 물어봐요. 그런 게 쌓여서 오는 것들이라서요. 그래서 하고 생각해 볼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10개를 학습을 한다고 해도 오늘 앉아서 30분 동안 10개를 외우는 거 의미가 없어요. 간단하게 문장 속에서 쓱 10개를 봤으면 그냥 3, 4분 뒤에 일어서서 딴 거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1시간 뒤에 다시 10개를 보는 식으로 짧게 자주 보는 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단 문장을 꼭 같이 봐야 됩니다. 문장을 안 보면 나중에 영작을 못 해요. 어떤 단어끼리 친한지 좀 어려운 말로 콜로케이션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애가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애가 썼어요. 리스펙트 C가 빠졌어요. 학창 시절 내가 떠올랐어. 엄한 엄마가 됩니다. 그래서 야 너 1번 쫙 끄면서 이거 시험에서 너 틀린 거야. 지금 이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다시 써. 그거는 애한테 또 실패 경험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혹은 공부방 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1번에다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줘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스펠링 너가 한 번 다시 고칠 수 있다고. 단 어디를 고쳐야 될지 모르겠으면 밑줄이라도 거보라고. 어디 지점인지. 그럼 애가 메타인지를 발동해서 찾아보죠. 그게 공부예요. 내가 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뭔가 좀 잘못됐다 싶으면 방법을 빨리 수정하고 뭔가 진짜 잘못됐다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청해요. 그게 아예 모르니까 앉아만 있는 거야. 효자이고 효녀이고 싶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보면 학원비 그냥 내고 죽친 애들 엄청 많습니다. 전 7, 80% 이상이라 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해놓으면 애가 이제 이쪽이 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체크를 하면 애가 좀 어바웃을 잡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가 한번 채점해봐. 그럼 애가 어때요? 두근반 하겠죠. 이제 자기가 체크했던 거니까. 딱 확인하니까 아가 오는 거야. 너무 재밌죠. 혼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자기가 어느 지점이 약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애들은 자신감하고 자만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애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확성 테스트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가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주면 애들이 잘해요. 시스템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부모가 갈수록 티칭을 하면 안 된다. 영어 전공한 분들도 저한테 많이 고민을 하소연합니다. 전공자인데도 애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도 이런 정보를 많이 주고 있으니까 아직 카페 가입을 혹시 안 하셨다면 꼭 하세요. 진짜 괜찮아요. 네. 말하고 나서도 참, 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네, 네. 여기서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홍콩 유튜브는 올해 약속드린 것처럼 또 강의 계속 찍어서 올릴 거고, 한번 제가 강의 올리면 수강생 저는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5만 명 정도 듣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국 장례를 다 돌아보니까 많이들 또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영상 제가 재생 목록란 있죠, 그죠? 재생 목록란을 참고하시면 이렇게 제일 쉬운 거 팔품사, 그다음에 기초구문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쭉 순서대로 있고, 이제 요거 다음 요 사이에 트레이닝 문제집이 들어갈 거고, 중학도 이제 텍스트를 개발하면 독해집을 따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좀 세게 만들려고 해요. 요즘 이제 IB 시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IB가 아직은 좀 갈 길이 먼데, 요거랑 이제 앞으로 고교 학점제 지금 이제 될 거잖아요. 2025 지금 전면화 될 것 같고, 고1 지금 성적 넣는 거는 2월 달에 발표가 난다고 해요. 원래는 석차 기재를 한다고 했거든요. 성취도 평가인데, 그럼 석차가 원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 평가하고 이렇게 상대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1학년 때 그렇게 넣어놨었어요. 제가 볼 때 뭐야 했는데, 그거를 지금 뺄 수도 있다라고 해서 2월 달에 발표가 난다고 해서 고교학점제가 방향이 살짝 나오는데, 이번에 개정교육과정 나왔던 건 솔직히 지금 막 카드 뉴스도 많이 도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슈가 없다예요. 그리고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워딩이 세도 현장에서 반영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막 너무 위기감 혹은 내가 엄청 정보를 얻었다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IB하고 지금 고교학점제랑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살짝 알려드리면 대구는 지금 고등학교 DP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의 IB랑 수능이랑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어요. 표선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와 진짜 세더라고요. 애들이 초등 때부터 IB로 올라온 애들은 세요. 발표를 엄청 잘해요. 우리 때랑 다르고, 거기 중학 때부터 합류한 애들은 호불호가 완전 갈려요. 망했다 한 애도 있고 재밌다 한 애도 있고 갈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카더라는 좀 배제를 하고, 실제로 딱 그렇습니다. 중학 MIP라고 그러거든요. 미들. 중학은 호불호가 갈린다. 초등은 굉장히 그래도 만족도가 지금 높다. 그 정도고, 고등은 모르겠다. 고등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IB이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국제학교 거 말고요. 국제학교는 영어판 IB고 해외 나갈 때 그게 똑같아요. 근데 한국어 IB는 해외로 입시를 할 때 아직까지 좀 문턱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입시 결과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높아요. 그래도 제주도 분들이 되게 대단했던 게 그런 거 관계없대요. 애들만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표선하고 갔는데 저도 좀 되게 뭉클했어요. 바다가 쑥 보이는데 그 표선 중학교인데 수영장이 있어요. 그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수영 강습하러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아예 그 지역이 다 IB로 묶여 있어요. 장난 아니죠. 근데 대구는 섞여 있어요. 학교 안에서도 잘라져 있기도 하고, 고등학교는 초중도 IB에서 IB 학교로 가려고 하면 막 저렇게 가야 돼. 전학 가야 돼. 그래서 아직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런 부모님들은 하소연을 하십니다. 추가로 이제 경기, 서울, 충남, 경남, 부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경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IB는 우리 학교도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100% 일치, 교사들도 100%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갈 길이 멀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은 오케이 하는데 또 딴 부모님들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멀지만 IB 교육에서 하는 방향이 지금 제가 볼 때 2028에 지금 논술 수능으로 바뀔 거거든요.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요약을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학습은 이제 고학년 때 이렇게 용법 좀 하면 되고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은 그냥 편하게 ELT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저희 집은 링크 시리즈로 그냥 애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왜 링크를 골랐냐? 뭐 그냥 골랐습니다. 왜냐면 진짜 그냥이에요. 왜냐면 저한테 학부모님들이 링크 어떤지 탐방해 주세요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해가지고 뭐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탐방을 했고 이번에 강의까지 제가 다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어학원 가서 한 권 떼는데 아시죠? 60만 원이에요. 70만 원이에요. 비싸요. 그래서 강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근데 요거를 제가 6만 원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에 아예 이런 데가 없는 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도 우리 애가 요 정도 AR 읽는데 혹은 브릭스 뭐 하고 있는데 ORT 뭐 하고 있는데 링크 어떻게 해야 된다 싶으시면 강의 제 거 안 들어도 관계없어요. 저 그거 들으라고 지금 호객하는 거 아니고 이거를 바탕으로 링크 듣던 분들도 브릭스 집에 있으니까 요거로 갈아타려는 분들은 갈아타시고 하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발 좀 이게 교재를 할 때 AR 이만큼 읽고 있는데 요만큼 막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교재가 있고 애가 혼자 잘 풀면 강의 없이 그냥 봐도 됩니다. 다만 그게 힘든 집이나 아니면 아예 어학원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조사했어요. 6, 70씩 들어요. 책 한 권 떼는데 6주 걸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담되거나 하는 분들 위해서 그냥 보완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활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 카페에 다 이렇게 있고요. 인강이죠. 결국 제 거도 그렇고 다 인강인데 인강은 결국은 저는 복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복습이 없는 인강은 애가 이제 뭐 결제 좀 해줘 해도 복습에 대해서 딱히 이게 약속이 서지 않으면 해주지 마십시오. 인강 완강률은 10%가 안 됩니다. 100명이 하면 90명이 넘어집니다. 아까 했던 거 다 요약입니다. 단어. 네. 유창성으로 공부하고 이제 고학년쯤 되면 정확성으로 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주 잘하는데 저학년 때부터 단어 시험하고 스펠링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엔 좀 하는 신용은 하겠지만 이게 너무 높아져 가지고 단어 하다 그냥 끝나요. 아니 문법하고 문제 풀다 끝납니다. 좀 불쌍해요. 안타까울 정도예요. 영어가 너무 재미없을 거예요. 네, 너무 재미없어요. 독해도 원서 읽기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글 같은 거 읽는 거로 독해집 같은 거 고학년 때부터 혹은 아니면 좀 소프트한 거로 저학년 아니면 저희 집처럼 이렇게 ELT 교재 아까 브릭스든 A리스트든 링크든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면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많이만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수준만 아까 그 차트 보여드렸죠, 그죠? 수준만 조금 애가 하는 것보다 쉽거나 비슷하게 하면 애가 생각보다 아주 잘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차트 이런 것들은 제 카페에 커리큘럼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다 있어요. 그냥 등업도 필요 없어요. 카페에 저 귀찮아서 등업도 안 해요. 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대입 파악은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수능까지 갈 건데 요 글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과연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글을 읽어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새들은 둥지에 알을 낳는다. 둥근 알은 둥지에서 쉽게 굴러나간다. 하지만 타원형 알은 더 안전하다. 타원형은 알이 둥지에서 굴러나가서 깨지는 것을 막아준다. 자, 지금 친구들 읽었는데 그럼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둥근 알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타원형 알이 중요한가요? 그렇지. 이제 경주의 미래가 밝네요. 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왜 알은 타원형일까요? 지금 그치. 그럼 다른 말로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끌어내고 있죠. 제가 지금 선택지를 1, 2, 3, 4, 5번 주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택지 주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대충 비슷하면 찍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나쁜 습관인데요. 계속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타원형일까? 타원형으로 하면 안 깨진다. 안 깨진단 말을 그러면 두 글자로 하면 오케이 좋아요. 안전하다. 타원형은 안전하다. 그러면
자, 이거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타원 영어로 혹시 뭘까요? 맞아. oval이라고. O-V-A-L. 그다음에 안전하는 영어로 뭐죠? safe. 그렇죠? 이것도 어휘에서 또 차이가 나죠? safe가 목소리 더 많죠. 어휘 수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진짜 그래요. 저는 그거 하나하나 생각해서 교재 쓸 때도 쉬운 것부터 맞추거든요. 무조건 애들이 앞에 성공해야 되니까. 지금 한번 거꾸로 해봤는데 safe하고 그럼 oval, O-V-A-L이라는 게 키워드죠. 먼저 이거를 자 A, B, C 보기에서 어디 있어요? 그 두 단어가? 찾았나요? 자, 여기서부터 실력 테스트가 아니야, 얘들아. 시력 테스트야. C 있죠? oval, safe. 근데 이거 뭐예요? 메인 아이디어 묻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 그리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앞으로 뭐 IB가 됐든 뭐가 됐든 메인 아이디어를 묻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지엽적인 거 잘 안 물어요. 통찰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평가원 합숙도 갔다 왔어요. 교육과정 평가원 합숙 아시죠? 거기 가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잘한다 생각했는데 평가 고수들이잖아요. 달라요. 진짜 달라요. 가끔 제가 유튜브 내는데 보면 뭐 사교육 일타 강사들이 가끔 분필을 막 뽀개면서 올해 수능 문제 왜 이렇게 낸 거야? 나라 세금 나한테 좀만 주면 내가 더 잘 낼 수 있어 라고 망언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평가는 신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평가원 들어가가지고 요걸 쭉 하잖아요. 그래서 답이 뭔지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B가 답입니다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2번 선택지 9월 모의고사에 50만 명이 응시했다고 생각할 때 2번 선택지에 몇 명이 선택을 할까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무릎 꿇었죠. 그래서 제가 한 20만? 그럼 정답률이 몇 프로인 거네요. 그래서 예 했더니 그러면 중간에 단어를 좀 더 어려운 거로 바꾸면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11월에 재수, 반수, 일반 학생 다 들어왔을 때 몇 프로 예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못 이겨요. 천재들이에요. 근데 그 천재들이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이런 메인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over하고 safe를 이제 가니까 답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 만들 때 정답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비틀어요. 하나씩. 근데 비틀 때 단어를 얼만큼 애매하게 혹은 어렵게 혹은 삥 둘러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정답률이 갈라진다는 걸 알고 앞으로 객관식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기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공교육에 있는 쌤도 그렇고 사교에 있는 쌤도 그렇고 이런 아까 평가센터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쌤들도 문제 내면 막 머리 빠개져 힘들어요. 막 서로 막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만 뽑으니까 어때요? 객관식 문제는 그냥 얻어 걸리죠. 답이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 대충 단어랑 이런 거로 그냥 쓱 독해하고 남은 느낌 갖고 생각 별로 안 하고 보고 읽고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잘 풀지. 그리고 심지어 초등 때 빨리 달린 애들 막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면 잘 풀어요. 신기하죠? 근데 고3 때 오답이 나오네? 왜? 사고력이 잘하면서 오히려 초등 때 겁없이 찌르던 게 맞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전반적으로 잘했잖아요. 이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오히려 고3 때 틀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초고 때가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듣기는 이제 오디오북이라든지 읽기에 수록된 계속 하고 초고 때 듣기 문제 조금 풀면 됩니다. 저희 집에 또 이제 첫째는 듣기 문제집을 샀어요. 그냥 서점 가서. 근데 와이프 그러더라고요. 왜 이걸 샀어? 뭐 샀는지 아세요? 전 브랜드 안 보거든요. 보고 초3 거 샀습니다. 초3이라 적혀있진 않지만 제가 보면 초3 거예요. 왜 그러냐면 테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예요. 아이가 지금 발달이 좀 늦거든요. 약간 좀 늦어요. 인지가 늦어요. 그런 애를 나무라고 이렇게 막 훈련을 시켜서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애는 공포에 있을 거기 때문에 쉬운 평가부터 익숙해지면 굴러가요. 엄마평을 했던 애들도 이 평가 전환을 할 때 이 이음새를 잘 못하면 애는 분명히 영어를 잘하는데 평가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잘 아니까 쉽게 풀어요. 근데 처음엔 버겁죠. 받아쓰기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한 3일 동안 제가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해줬으니까 어디가 약한지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다음 단어를 듣고 똑같은 걸 찾으시는데 틀려. What 하면 what을 찾으면 되잖아요. Number one, one. Number two, where. Number three, what 하면 3번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선지 what이 초반에 나오면 애가 2, 3, 4번을 듣고 있는 동안 1번을 까먹어 버려요. 그럼 이제 일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와, 막 속에 불이 나는 거야. 누굴 닮아 이런가 하고 막 거실에 있는 사람 막 쳐다봐.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토플 템플릿의 라이팅 끌고 오는 거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 효율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게 맞는 애들도 있어요. 해외에 취약을 해야 된다든지 아예 이제 애가 어릴 때부터 해왔는데 정말 잘해. 그런 경우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했던 말이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중학교 가서는 제가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길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제가 하면 한 2시간은 하는데 이 정도면 정상적인 속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네. 일 보러 가셔도 되고 제가 이럴 줄 알고 기차표 넉넉하게 끊어놨거든요. 네. 중학교 때 이제 들어오면 이제 애가 생활 안착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요 근처에 있는 친한 애들은 좀 갔는지. 그래서 친구들 그 드라마 보면 이제 있죠. 예, 누구의 이제 뭐 사촌 동생 라이벌이고 얘를 질투한다 이렇게 다 계보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 계보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애가 학교 생활 초반에 뭐라고 막 열받아서 이야기할 때 몇 반에 있는 초등학교 때까지 좀 별로 안 친했던 애가 왔는데 걔랑 이제 사이가 안 좋구나 빨리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 안착이 더 중요하고 초고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했던 중학교용 단어장이 있다면 그거를 1학년 때 돌리고 문법도 여러 번 돌리고 읽기는 조금 더 문제집도 사서 봐도 돼요. 중요한 거는 단어랑 영문법이잖아요.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코어는 중1 때까지는 개념서는 똑같은 걸 여러 번 돌리는 거 빨리빨리 혹은 막히는 게 있으면 다시 여기를 찾아본다든지 해서 1학년 때 여러 번 돌려가지고 끝을 내야 돼요. 이게 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2학년, 3학년 때 내가 딱 이 문제 틀리면 나 투부정사 약하네 라고 애가 카테고리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메타인지가 굴러가야 공부가 되지 2, 3학년 때 가서 내가 지금 영어가 약한 것 같은데 뭐가 약한지를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많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진단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저도 그래서 상담을 잘 하지 않아요. 한 번 들으면 이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2개의 코어를 잡고 뭐 독해집이든 뭐든 하면 되고 수행평가 같은 것은 초등학교 때와 똑같습니다.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수행평가 같은 거. 그리고 영어 수행평가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네, 찍으셔도 돼요. 제가 학교 홈페이지 같은 거 참고해서 그 내용을 이제 변형한 겁니다. 그대로 하면 좀 학교에서 좀 싫어할까 봐 저작권에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이라서 요즘 평가는 이렇게 봐요. 심지어 듣는 태도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만 말 잘하고 탁 들어가서 아 이러고 있으면 떼떼 이러면 이제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학습지라든지 인터뷰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은 그쵸. 애가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즉 집에 와서 옛날에 하던 부모님 수행평가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어법하고 어휘 이런 어떤 조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애가 영어 엄청 잘하니까 뭐 어려운 표현 써서 뭐 길게 한다고 무조건 또 만점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조건을 잘 충족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남들이 휘황찬란한 토플 라이팅을 쓴 걸 보고 그래 잘했네요. 속으로 별로 부럽지 않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안 부러워야 됩니다. 크게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애가 그때까지도 원서 쭉 계속 읽고 길게만 가면 이깁니다. 심지어 이깁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분량도 충족을 해야 되고 요즘은 과정에 성실하게 참가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좀 쇼킹할 수도 있는데 영어랑 예를 들어서 기술쌤이랑 혹은 뭐 이제 사회쌤이랑 콜라보해서 수행평가를 낼 수도 있어요. 이미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 유튜브에서 방송하면 뭐 욕을 내 사람들이 욕을 내 저한테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시대가 어떤데 아직도 뭐 이런 이게 말이 되냐 평가 공정이 되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옛날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또 아직도 19세기에 머물렀다 또 욕을 내. 그러니까 이미 화난 분들 이야기는 좀 걸르고
그분들 뭘 해도 이제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거르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더 보편화될 겁니다. 이제 고교학점제하고 그렇죠 2028 논술식으로 가게 되면 논서술 수능이 되면 당연히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학원도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평가의 어떤 기준들, 루브릭들이 이제는 좀 더 익숙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기 초에 이런 것들이 와요. 말하기, 논술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언제 이렇게 있구나 확인 정도만 하면 되고 저는 그냥 조금 더 관심 있으니까 어떤 조건으로 요즘 평가하는구나 정도 확인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목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신경 쓰기에 진짜 많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만 저는 좀 약간 들여다보지 고등학교 때부터는 사실은 거의 이제 맛있는 거 해주고 안녕 이렇게 정도 해야지 그때 너무 개입을 할 수도 없고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서서히 부모님이 말하는 것보다 대변인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학교 쌤이 좀 말이 잘 통해. 그럼 학교 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학원 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2학년 때 이제 내신 공부에 대해서 이제 좀 감을 잡아봐야 되고 여기서는 실패를 수반합니다. 물론 이제 왕창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뭐 좋겠죠. 근데 자기가 시험 기간에 어느 정도 내가 기간을 잡고 시간 어떻게 공부할 거고 방법 그다음에 과목을 쪼갠 다음에 이제 무엇을 공부할 건지 무엇을 본인이 이제 플랜을 짜서 박살나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다 계속 해주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못해요. 너무 많아요. 미친 듯이 많아요. 중학교 거 8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돼요. 문제 중학교 때 막 200~300개씩 풀면 고등학교 하면 1000개씩 풀어야 돼요. 과목당. 근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보고 뭐가 미흡했는지를 학교 쌤이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풀면 되고 3학년이 되면 이제 1, 2학년 때 했던 것 중에 다시 한번 기본수도 훑어보고 문제집 넘겨보면서 내가 약한 부분 없는지 중학 과정에서 저는 구멍 엄청 중시하거든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단어를 한 3학년 2학기 때쯤 체크하고 고등학교는 또 구문이라고 있어요. 문장 단위로 해석하는 거. 네, 고교 독해는 결국은 수능에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 다 6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8문장. 6에서 8문장인데 사실은 심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꽃이 진다, 핀다, 진다, 핀다, 진다, 핀다, 핀다. 오케이, 다음 답은 핀다. 이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근데 문장에서 해석이 안 되고 애들이 단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단어 많이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단어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장담할게요. 문맥, 즉 그 최소 문장 안에서 단어를 캐치하는 게 강하지 않으면 개별 단어 뜻을 다 알아도 끼워 맞추면 해석 못해요. 진짜 100% 장담할게요. 단어만 많이 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단어를 알아야 좀 비비기라도 할 거 아니냐. 비비다가 끝나요 그냥. 비비고 끝나요 그냥. 그래서 저는 최소 구문 제 아들이 만약 지나간다고 하면 구문 저는 빡세게 시키겠어요. 진짜 보약 한 잔 먹여가면서 구문이 자동으로 1초 안으로 튀어나오도록 시킬 것 같아요. 입시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초6부터 해가지고는 다 지금 어때요? 변화의 시기죠. 엄청나게 지금 변화의 시기고 걱정될 거예요. 근데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진 않을 거고 저는 엄청 새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새로울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술로 바뀌면 홍콩쌤이 완전 새로운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대입 파악을 하고 키워드를 뽑아서 내가 쓰는데 어순에 맞춰서 쓰고 관계된 표현들, 폼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한치도 바뀌는 게 없어요. 한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즉 잘하는 애들이 결국 잘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공부한 애들이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대응의 영역이니까 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은 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방송을 하고 뭐 할 때 답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제가 뭔데? 그 오직 10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저는 교육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1월 6일 날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명이 됐죠. 그죠? 뭐라고 말했냐 최근에. 대입
개혁 쉽지 않다. 약간 한 발 뺐죠. 근데 최근에 뭐라고 했어요? 인터뷰에 수능 폐지되어야 한다. 혁신적이죠. 그래서 말을 종합하면 뭐예요? 장관님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사 나고 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인의 의견일 뿐 아직 수능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게 없다. 수습하죠. 그렇죠? 수능은 개편될 거예요. 폐지까지는 어렵고 개편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서울대를 제외한 다 사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교에서 평가를 어느 정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할 거라서 대응 영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트렌드가 답은 1번이야 2번이야 이런 닫힌 답이 아니라 열린 답, 여러 개의 답을 인정하는 평가로 가는 건 맞다. 다른 걸 인정하는 거는 확실히 시대적인 흐름이 맞다. 그래서 아까 제 문제를 풀 때도 저는 선택지를 가리고 본인 생각을 한글로 써보게 합니다. 타원형의 안전한이라고 써보게 해요. 본인이. 그걸 끄집어낸 애랑 그냥 문제만 주구장창 많이 푼 애랑 당장은 문제만 주구장창 푼 애가 잘 풀어요. 이기지. 근데 아까 말했죠. 오늘 마음속으로 가져가세요.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좀만 지나면 걔가 1000개 푸는 거보다 내가 한 30개, 40개 푸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키워드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키워드 뽑는 거 중요하고 문학만 하면 안 된다. 비문학, 특히 고학년 정도부터는 명분이 있어요. 혼합 독서를 하시고 한국어 사고력 안에 한정적으로 영어 사고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어 사고력은 안 좋은데 영어만 사고력이 좋다. 미국의 애입니까?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독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집은 계속 독서 타임을 시키고 이제 6학년이잖아요. 저희 집 이제 조금 늦게 잡니다. 6학년이라서 9시 반에 잡니다. 작년까지 9시 잤습니다. 전 잠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또 자야 또 와이프랑 저랑 또 이렇게 밤에 보리차도 한잔하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리차 몸에 좋아요. 네. 출제자 의도보다는 갈수록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를 채점하는 데 있어서 주관성이 없지 않냐라는 지금 걱정이 좀 많이 있지만 IB는 지금 이미 50년 정도 됐는데 객관성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따올 확률이 저는 있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합니다. 작년에 IB 총재 한국 방한했을 때 축사 서울대 총장 서울 총장 아니었나? 서울대 쪽 하여튼 교수님하고 지금 교육부 장관 축사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국 교육감 다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만났어요. 그 말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흐름 자체는 단 IB를 전면 도입할 때는 좀 부담스럽죠. 돈도 많이 내야 돼요. 1년에 한 학교에서 1200, 1300씩 내야 돼요. 가입 회비만. 그리고 선생님들이 연수 받으려고 하면 한 번 1박 2일 연수 받는데 6, 70만 원씩 내야 돼요. 쌤들 돈이 없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쌤들이 힘들어도 심지어 평가가 빡세요. 네. 그래서 한국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윗분들은. 그런데 그거를 닮아갈 모습은 IB에서 따올 확률이 크다가 제 결론인데 이제 작년에 제가 어느 유튜브도 그렇고 너무 인스타그램에 한 번 훅 많이 이제 팔로워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 DM을 친절하게 보내가지고 저한테 이 IB의 앞잡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그래서 작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단단해지고 한 300살 것까지 살 것 같다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IB에서 힌트가 많을 건데 뭐 그것까지는 캐치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연구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코디들도 많이 만나고 현직 교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명 만나봐야 되고 사실은 학생들도 여러 명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잖아요. 조그만 샘플은 안 된다 생각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계속 이제 강연을 다닐 때마다 좀 시의성 있는 정보를 좀 공유할 거고 아마 올해 왔으니까 내년쯤 올 때는 제가 IB에서 영어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어때요? 경주에 있지만 정보는 쌈바 가지고 그죠? 괜찮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사실 오늘 거도 이렇게 옛날에도 많이 올렸는데 요즘은 이제 IB 잘 안 올려요. 왜냐면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인지 욕 먹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네. 다행히 저희 엄마는 이제 인스타 안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
인스타에 혼공이라고 검색하거나 하면 요 캐릭터 뜨니까 팔로우 하시면 오늘 강연도 사실은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고 했었거든요. 네, 해서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강연도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괜찮아요. 여기 홍콩 아카데미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한 달에 한 저희 학생들 지금 600명 정도예요. 근데 올해 한 1000명 정도까지 될 것 같고 되게 괜찮은 것들을 계속 제가 멘토쌤들을 모집해서 공교육생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 무료 사업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혼공 아카데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는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